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기준이 확립됐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DSR은 얼마일까요? 오늘은 DSR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출 종류별로 한번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SR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고요. 내가 가진 모든 대출에 1년간 갚아야 되는 원리금을 나의 소득으로 나눈 게 바로 DSR입니다. 예컨대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대출에 갚아야 하는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7,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DSR이 150%가 되는 거고요. 연소득 5천만 원의 직장인이 만약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DSR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DSR 100%라고 하는 거는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살아도 고스란히 나의 소득이 모두 빚 갚는 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대 확정된 기준을 보면요. 연소득 5천만 원인 분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3,500만 원까지만 허용해 주겠다, 이 밑으로 낮추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DSR을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할부금이나 아니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매달 자동차 할부금과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정도 갚고 있구나,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DSR을 계산할 때 매우 쉬운데, 예컨대 자동차 할부금의 경우에는 내가 1년에 1,000만 원씩 갚는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매년 나는 원리금을 1,000만 원씩 갚는다라고 하면은 나의 DSR은 2천만 원을 이미 내고 있으니까 3,500만 원까지 허용된다면 나머지 1,5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세상엔 워낙 다양한 종류의 대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이 원리금을 중간중간 갚지 않고 만기에 일시 상환하면서 중간에는 이자만 내는 그런 대출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대출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분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으러 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거의 연소득에 준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소득 5천만 원 직장인분이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더니 5천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요, 다른 어떤 대출도 받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통장 개설만으로도 DSR 100%를 채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요. 매달 이자만 내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됐을 때 일시 상환하는 대출은, 그러면 이 대출은 1년에 얼마의 원리금을 갚는 대출로 봐야 하는지 산정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부채 산정 방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비롯한 신용대출의 경우에는요, 10년 동안 갚는 대출로 봐주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연소득 5천만 원인 분이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친다면 이 5천만 원을 10년 동안 나눠 갚아야 하는 대출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의 경우에는 매년 500만 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대출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기로 한 거고요. 중도금리나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잔금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중간에는 이자만 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년 동안 갚는 대출로 봐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을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걸 25년 동안 나눠 갚는 대출로 봐준다는 거니까 매년 1,000만 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주기로 한 겁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예금이나 적금 혹은 주식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으신 분들, 우리가 흔히 주식담보대출 이런 것들도 많이 떠올릴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8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로 봐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담보대출로 800만 원을 대출받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원리금은 상환하지 않습니다.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데 8년 동안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100만 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대출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봐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다고 쳤을 때 1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 3,500만 원 가운데 1,900만 원 추가적인 대출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어떨까요?
이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일단 구조가 세입자가 이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않죠. 집주인에게 들어갔던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가 갚아야 하는, 그러니까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대출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추가적인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전세자금 대출은 자신의 DSR에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다만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인데 이 대출의 경우에는 4년 동안 갚아야 되는 대출로 봐주기로 했습니다. 왜 4년 동안 갚아야 되는 대출로 보기로 했는지 보니까 전세 가구가 평균 전세 기간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보니 약 3.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받았던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대출 금액은 4년 내에는 갚아야 되는 대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출은 4년 동안 나눈다고 쳤을 때 매년 얼마씩은 갚아야 되겠구나라는 대출로 보기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1억을 갚겠다고 1억의 대출을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4년 동안 갚아야 되니까 매년 2,500만 원의 대출을 갚아야 되는구나라고 보기로 한 겁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기준들이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매달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다만 대략적인 나의 DSR 알고 대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